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 바로 낙동강 벨트인데요. 그 중심인 양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의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현직의 안정이냐 변화냐의 구도 속에 중도층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가 확정되며 양자대결 구도가 또렷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는 변화와 견제를 핵심 메시지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현 정치 지형에 대한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새로운 인물론으로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는 현직의 행정 경험과 지역 인지도로 앞세운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정 연속성과 정책 완성도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제3후보 변수도 사라지고 양자 구도가 확정되면서 선거는 프레임 경쟁 양상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후보 개인 경쟁력은 물론 양당이 예비 경선과 결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한 만큼 조직력과 지지층 결집력이 직접적인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층 비중이 적지 않은 지역 특성상 막판까지 중도층 확보와 투표율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경남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양산. 1955년생 동갑내기이자 과거 공천 경쟁으로 여러 차례 맞붙었던 두 후보의 리턴 매치는 막판까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4년 전 부산의 가을은 온통 보랏빛이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전 세계 5만 아미가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오는 6월 4년 만에 BTS가 월드투어 아리랑인 부산으로 다시 부산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이 단순히 팬덤의 축제를 넘어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부산 전역의 랜드마크를 보랏빛으로 수놓았던 보라해 부산.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몰려든 전 세계 팬들에게 부산을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각인시켰습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다시 한번 뜨거웠던 기억이 재현됩니다. 부산시는 BTS 공연 앞두고 관광 수용 태세와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도시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메가 이벤트를 완벽하게 치러내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산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이 메가 이벤트로서 이를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수 있는지 우리 부산의 역량을 증명해내는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서 K컬처의 중심지로서 부산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시는 환대와 체험, 미식과 각인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관문에는 웰컴 센터가 설치되고 광안리 드론쇼 등 야간 특화 콘텐츠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바가지 숙박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공공 숙박시설인 아르피나가 요금을 동결했고 청소년 수련원과 템플 스테이 등을 활용한 실속형 숙소도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바가지 요금과 부당 취소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주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한국의 호감도가 높은 관광객들을 일반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 기회가 부산 관광 500만 달성에는 엄청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산에서 물가 때문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물가 부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는 퍼플 웨이브 페스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시간 밀집도 기반의 인파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4년 만에 부산을 찾는 보랏빛 물결, 전 세계인을 품는 글로벌 관광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1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역이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21일 오후 1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 156, 진주 121, 울산 10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2일까지 대기 상공에 황사가 남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기류의 흐름에 따라 농도가 유동적인 만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발위를 공식화했습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이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며 의사결정 구조와 재정 설계 등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에 맞춰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이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국가 전략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당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부패 의혹에 대해 제보와 자료 검토 결과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정한 경선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당은 공천 과정 전반의 불법 부정행위 근절과 동일 기준 적용을 통해 공정 경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영기 국민의힘 통양시장 예비후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 없는 통영 발전을 기치로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천 후보는 지난 4년을 10년처럼 뛰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통영 경제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단순한 성장을 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통영 경제 3조 원 시대를 열어 그 결실이 시민의 지갑과 식탁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과 한산대첩교 건설, 스마트 수산혁명 등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가 김해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 후보는 21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랑 상품권 1,000억 원대 확대 발행과 청년 소상공인 성장펀드 400억 원 조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푸드테크 실증단지와 관광특구 조성,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후보는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개 창출과 GRDP 24조 원 달성을 목표로 수치로 증명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민주 진보 세력의 선거 연대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1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개혁 진보선거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을 135일이나 넘겨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개편안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실련 등은 이번 개편안이 다당제 정치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요구를 외면한 채 거대 양당의 밥그릇 늘리기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복수 공천 금지 조항이 없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생색내기식 기만이며 부패 방지책 없는 지역사무소 부활은 국회의원의 사당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사과와 함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비례성 강화와 정당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 전입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병원, 요양소 등의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남 체육인들의 축제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나흘간 일정으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경남도민체전 최초로 함안군과 창녕군에서 군부 공동 개최로 진행됐는데요. 경남도민체육대회 나흘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1962년) 제1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처음 시작된 이후 순수 군 단위에서 도민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우리 경남의 지역 상권을 개변할 수 있는 산업적 그 가치와 그 역할이 가속화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지원에 앞서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88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충당됩니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 지급됩니다. 경남도는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와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시곳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중심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700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지만 기소율은 2%에 불과하고 경남은 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혐의 판정까지 최대 2년 이상 수사가 이어지며 교사 개인에게 절차적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의 75.8%가 입건 송치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민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교육감 의견서의 수사 반영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교사노조가 지난해 부산 지역의 특수학급 과밀률이 전국 2위로 나타났다며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부산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이 2024년 14.6%에서 지난해 7.1%로 감소해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 중 과밀률이 최상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과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육청이 지난해 발표한 84학급의 특수학급 단계적 신증설 계획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온천장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갯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 개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년 전부터 개 운영 부실이 누적되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번호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43명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불입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개를 지속했으며 경찰이 파악한 고의 편취 금액만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형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20일 오후 3시 55분쯤 부산 서산구 학장동 학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주변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은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덤프트럭이 멈추지 못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크루즈 관광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22일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96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사항에서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룡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간의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인 1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팀에게는 크루즈 탑승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6월 1일까지 국제여객선 7척과 연안여객선 1척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입출항 전 안전점검과 항해계획 수립 등 항해 당직 절차 준수 여부를 비롯해 주요 기기와 설비 작동 상태, 화재 예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일본 시모노세키와 후쿠오카 등 4개 항로에 카페리 여객선 4척과 고속 여객선 3척이 운항하고 있으며 부산 연안에서도 고속 여객선 1척이 운항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